우리 김천 구미에서요 처음으로 법무법인을 설립을 하셨답니다. 이분의 소망이요, 앞으로 10년쯤 후에는 봉사활동만 하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소망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 비전 나눔 협의회를 위해서 오늘 특별한 생활법률 강의를 해주실 분입니다. 환영해 주십시오. 김희철 변호사님이십니다. 뭐 불 좀 꺼도 되지 않나요? 조명이 안 문제거리십니까? 강의 분과에서 먼저 제가 이제 강의하게 됐는데 이 뭐 좀 원고를 좀 작성하려고 하다가 저는 준비를 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안 그래도 뭐 가볍게 들어가 갈 때 한 가지만 남으면 되는 게 이제 제 오늘 강의 포인트이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굳이 또 뭐 자료를 데리고 하는 게 이건 맞지 않는 것 같겠다 싶어서 제가 좀 설명드리고 마지막에 가장 엑기스를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저희들이 이제 그 형사 음주운전하고 도주 차량에 특가법에 있는 도주 차량 한 음주운전에 관한 부분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다 차를 운전하고 다니고 운전하고 또 여기서 뭐 음주운전하면 대리운전을 하시든지 또 운전 안 하시는 분이 대부분이라서 뭐 이 강의가 필요 없게 되길 바랍니다만은 또 하다 보면은 우연찮지 않게 휘말리는 경우가 있고 또 친구가 음주운전한 친구를 차를 타고 가다가 이렇게 또 이 사고를 당했을 때 여러분께서 그 친구를 도와주면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게 됩니다. 아주 간단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감각에서 이런 너무 억울한 경우를 많이 당하기 때문에 이건 제가 변호사를 할 때부터 야 이것만 알았으면은 이 도주 차량이 뺑소니가 안 될 건데 흔히 말해서 뺑소니라고 그러죠.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경험담을 조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흔히 이제 뺑소니라 그러는데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그 뺑소니의 개념하고 또 법에서 처벌하는 뺑소니의 개념하고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 차이를 여러분께서 아셔야지 어려움이 안 납니다. 지금 90년대까지만 해도 법이 뺑소니에 대해서는 벌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가장 어려움에 처하신 분이 공무원들이나 아니면 어쨌든 공무원 신분이 있는 분. 그때 제가 92년도는 검은고에 계시는 교직원분이 한 분 계셨는데 교수님 말고 그분도 아주 2주 상처를 상해 2주의 운전 때문에 뺑소니가 돼가지고 결국은 뭐 여기서도 구제할 방법이 있었고 그 뭐 돈 들여 대구까지 가고 결국 이랬는데 결국 벌금형이 없었어요. 그냥 집행유예 되면은 공무원들은 옷을 벗어야 되거든요. 옷을 벗었습니다. 뭐 교수도 마찬가지였고 그래서 야 이건 너무 좀 과하다. 이제 이렇게 해서 그런 사회적 여론이 나니까 2000년대 들어서 이제 뺑소니에 대해서도 벌금형을 이제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신분이 공무원이 된 사람이 뺑소니 됐을 때 그다지 약하지 않았을 때는 법원에서 그 신분을 살려주기 위해서 벌금형을 하기도 합니다만 그래도 그런 경우는 예외고 대부분은 집행유예를 합니다. 집행유예하면 또 신분성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또 다음에 또 교통사고를 하면서 자기가 뜻하지 않게 또 어떻게 당할 수도 있고 또 낼 수도 있는 문제인데 그래서 이것만 알아주면 가장 괜찮다 싶어서 뺑소니 또 음주운전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흔히 이제 도주 차량 이렇게 많이 하는데 법률적으로는 특정 범죄 가중처벌들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가로 열고 도주 차량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판결문이나 공소장이나 모든 법률에는 그 형법이 아니고 특정 범죄 가중처벌이라는 법률 위반인데요. 도주 차량인데 우리가 흔히 쉽게 뺑소니를 하는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뺑소니의 개념은 그냥 사고 딱 나면은 알고 싶어서 그냥 그대로 막 차가지고 그냥 내빼는 걸 말합니다. 그죠? 그게 가장 이제 뺑소니, 그건 가장 나쁜 뺑소니고요. 뺑소니를 처벌하는 일반적인 형법보다 더 처벌하는 이유는 사고가 났을 때 피해자를 다가가서 피해자가 다쳤는지 안 다쳤는지 보고 많이 다쳤으면 빨리 119를 부르든지가 병원에 데리고 갔으면은 살 수 있었거나 아니면 후유증이 적게 날 수 있는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조치만 취하면 되는데 그런 제대로 조치를 안 취해줬을 때 이 사람이 도중에 아무도 없을 때 죽거나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후유증이 커지거나 뭐 흔히 말해서 뇌졸중까지 안 왔을 건데 내가 많이 상해서 뭐 이 여러 가지
그 어느 감각이라든지 다른 감각이 있거나 이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인데, 근데 사실상 저희들이 법정에서 접하다 보면은 진짜 그렇게 나쁜 뺑소니는 거의 보기 드뭅니다. 그냥 이제 한적한 산골에서 강원도나 아니면 뭐 밤늦은 시간에 한적한 김천 구미 국도 저 외계 김천 저 외딴길 구미 저 옥산 가는 길에서 진짜 운전해 가다가 딱 사고를 치고 할머니 뭐 걸어가다 할아버지 자동차 타고 거 그 옹기 타고 하면서 딱 부딪히고 새벽 1시나 2시 12시 나면 밤 열시대가 없을 때 할아버지는 쓰러져 있고, 이런 경우에도 진짜 도망치는 이제 사람이 있다면은 그건 진짜 나쁜 사람이겠죠. 근데 그런 사람인 경우에는 아예 그때 뭐 차량 부서진 게 많이 남았거나 크게 사고 나거나 그 유류물이 큰 사고 아닌데 흔적을 잘 찾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도망가면은 잘 잡히지 않는 망이에요. 그렇게 큰 사고를 내서 제가 변한 경우는 좀 드뭅니다. 드물고 대부분 2주, 3주 안타깝게 그런 경우, 야 이건 진짜 왜 이렇게 도주 차량 아니라도 될 건데 이런 생각이 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주 전형적인 나쁜 도주가 있는 반면에, 여러분 이거는 도주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차가 사고 누가 운전해 가다가 신호등이 딱 서 있는데 자기가 잠깐 딴 생각하다가 딱 브레이크를 늦게 밟거나 아니면 천천히 밟아가지고 앞차가 추돌 사고 났습니다. 빵 그래가지고 그냥 탁 부딪혔죠. 부딪혀가지고 보니까 본인이 음주운전한 거예요. 잠깐 뭐 상가집에 왔다가 소주 한 2잔만 마셨는데 아이고나 싶어가지고 음주운전이 겁이 나가지고 차를 놔두고 내려서 피해자한테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괜찮은 것 같기도, 아유 왜 그렇게 부딪혔습니까? 뭐 이렇게 말을 서로 주고받다가 자기가 음주운전 보니까 피해자 피도 안 흘리거든요. 그러고 자기가 보더라도 이렇게 살짝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약간 충돌 사고 났기 때문에 보통 그런 경우에는 아이고 뭐 괜찮구나 싶기도 하고, 자기가 봐도 큰 충돌 사고 아니기 때문에 그런 피해자 보고 이야기 좀 하다가 안심하다 싶어서 그냥 뭐 이렇게 차 좀 옆을 뺍시다 하면서 차를 옆을 빼는 순간에 두 가지 이제 반응을 나타내지더라고요. 가해자들 보면은 음주운전이 겁이 나가지고 차를 가지고 그냥 가는 수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그 피해자들이 이제 하다가 이제 가는 걸 보고 이제 번호를 기억해 놨다든지 카메라로 찍어서 이제 경찰에 신고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뭐 이제 도차량이 되겠죠, 이런 생각에. 그런데 차를 딱 세워두고 옆에 차를 이제 딱 세워뒀어요. 피해 차량 또 왔고 보험 처리합시다 하고 뭐 이런 이야기가 딱 했는데 가만 보니까 자기가 음주운전한 게 겁이 나는 거예요. 이 경우에 차를 놔두고 잠깐 자리를 피했을 때 도주 차량 뺑소니가 되겠습니까? 안 됐습니까? 네, 그것도 뺑소니가 됩니다. 그죠? 그것도 뺑소니가 되고, 이런 경우는요. 피해자에게 옆에 차를 옆으로 세워두고 자기 신분증을 줬어요. 신분증 주고 내 잠깐 어디 갔다 오겠다 하고 자리를 피했을 때 뺑소니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자기 신분증을 줬어요. 뺑소니 됩니까? 뺑소니입니까? 예, 그것도 뺑소니입니다. 자, 다음에 이런 경우 딱 사고 나자 이제 자기 옆에 동성자가 타 있었어요. 동성자 타 있어가지고 이제 피해자 다쳤니 안 다쳤니 보고 119 신고 다 했습니다. 119 신고도 하고 경찰관도 오고, 경찰관한테는 이제 동성자가 말을 맞췄어요. 야, 내 음주운전했으니까 네가 좀 운전했다 말해가. 그래, 이거 내 친구가 옆에 있는 이 친구가 사고를 냈다. 그래가지고 이제 피해자를 병원에다 119 싣고 가고 다 한 뒤에 파출소에 가서도 이제 자기 친구가 이제 했다 그랬는데, 음주운전 했다 그랬는데 사실은 이제 자기 한 걸로 이제 밝혀진 거예요. 이런 경우 이 사람은 도저히 차량이 되겠습니까? 뺑소니가 되겠습니까? 이런 경우는 뺑소니가 되지 않습니다. 또 자기가 사고를 냈어요. 자기 사고를 내고 자기가 119 신고를 했어요. 경찰도 신고를 했어요. 했는데 자기 신분을 속였어요. 누가 사람을 치고 간 말이다.
나는 운전하다 보니까 쓰러져 있어가지고 그때만 비도 좀 오고 있어요. 비도 좀 오고 밤이고 하니까 시야가 잘 안 가려가지고 그랬었는데 누가 사람을 치고 왔는데 그걸 내가 신고한 걸 하고 자기가 단지 목격자고 신고 안 했고 그렇게 안 한 걸로 다 경찰관한테 이야기하고 파출소에 가서도 참고인으로 목격자로 그냥 이제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사받고 다음에 아무래도 자기가 좀 양심을 쏘는 게 좀 겁이 나거든요. 그리고 경찰이 조사하면 될 것 같기도 하고 잘 찾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변호사 사무실에 이야기해 보니까 그 당신 자백하는 게 낫다 이래서 자백을 했습니다. 10시간 뒤에 경찰서 가서 내가 운전자라고. 이런 경우 병선이가 됩니까 안 됩니까? 네, 이 경우도 병선이로 처벌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사고가 났어요. 사고가 나가지고 119 오기 전에 이제 경찰 이제 이준으로 나타나면 119까지 오진 않거든요. 탁 부딪히는 경우 2, 3주 그냥 목이 뻐근할 정도 2주 나오니까 경찰관은 왔고 경찰관한테 사람이 좀 다쳐서 병원에 데리고 갔어요. 다시 병원에 데리고 가서 이제 자기가 병원 데리고 가서 환자다 입원시키고 다음에 이제 피해자가 그 차량 번호를 딱 사진을 찍어놨어요. 그리고 난 뒤에 이제 피해자가 이 사람 술 먹는 것 같으니까 이제 경찰관한테 이제 신고를 하니까 경찰관이 그 피해자한테 그러면 가해운전자 있느냐? 가해운전자 병원까지 같이 왔다. 그러니까 가해운전자 다 가라 하니까 가해운전자가 전화를 받아가지고 당신 이름하고 차량 번호가 어떻게 됩니까? 하니까 차량 번호는 말할 필요도 없지만 차량 번호는 그 피해자가 했기 때문에 자기 이름은 자기 이름은 그대로 이야기하면서 주민등록번호를 달리 이야기했어요. 보통 경찰은 주민등록번호하고 이름을 묻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름은 그대로 있는 주민등록번호를 속였어요. 이 사람이 나중에 이제 그리고 난 이제 경찰관 오기 전에 병원을 빠져나갔어요. 본인이. 이런 경우에 도찰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네, 이런 경우도 도찰이 안 된다 하는 게 판례입니다. 이게 판례가 났다는 것은 1심, 2심에서는 도주 차량 된다고 법원에서 판단한 게 대법원까지 가서 지금 제가 말한 건 전부 다 대법원 판례입니다. 그러면 도주 차량이 되든지 안 되든지 간에 대법원에서는 도주 차량이 안 된다고 판단 났더라도 그 사람은 1심, 2심, 대법원까지 3번의 재판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얼마나 정신적으로 괴롭고 돈은 변호사 비용 많이 들었겠으며 또 운전면허 이 도주로 인해서 당사자가 얻는 것도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 음주운전 0.05 수치죠. 제일 약한 거 그때부터 처벌하거든요. 거기는 벌금 한 100만 원부터 시작합니다. 0.1 이상일 경우에는 운전면허 몇 년 취소시키는지 아십니까? 경찰청에 취소시키죠. 1년입니다. 1년. 0.02가 되든 0.03이 되든지 간에 0.03 같으면 0.03, 0.3, 0.1부터 많이 취한 거고 0.2 정도면 아주 좀 많이 취한 거 0.3은 거의 인사불성 정도까지 가야 0.3 됩니다. 도주 많게 됐을 때. 그래도 이제 0.1 이상은 운전면허 취소 1년인데 0.3이라도 도주 차량의 경우 몇 년 취소시키겠습니다. 주위에